지금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며 참고 계시면 1년 뒤엔 몸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중장년 면역 흐름과 생활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계속 아픈 분들에겐 공통으로 무너진 단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체온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끝, 발끝이 차갑다는 건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신호거든요.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면역력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감기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거죠.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체온 관리를 놓친 게 문제입니다. 체온만 제대로 지켜도 면역력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체온 회복만으로 감기에서 벗어난 분들을 수도 없이 봤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손발이 늘 차갑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거나 감기가 자주 걸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요즘도 감기 달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제게 상담을 받으신 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가족 지인인 62세 여성분이었는데요. 3개월 넘게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 나았다가 다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오는 걸 반복하셨어요. 그분이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몸은 늘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제가 손을 잡아보니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악수를 나눴을 뿐인데 손이 얼음장처럼 느껴졌어요. 체온을 재보니 35도 되었습니다. 정상 체온보다 1도 이상 낮았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원인을 알았어요. 감기가 문제가 아니라 체온이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제안드렸습니다. 체온부터 회복해보자고요. 약을 더 먹는 것보다 체온을 올리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배와 목 보온하기, 찬 음식 피하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2달 뒤 다시 뵀을 때 그분은 감기 없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얼굴빛도 훨씬 밝아져 있었고요. 손을 잡아보니 이번엔 따뜻했어요. 체온도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체온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온이 면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세포의 움직임 자체가 느려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몸속 면역세포들은 체온이 정상일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해외 면역 연구 자료를 보면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 반응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도요. 겨우 1도 차이인데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만난 64세 김영호 님도 그랬어요. 늘 손발이 차가웠고 감기가 정말 잦았습니다. 여름에도 손이 시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체온을 재고 기록해 보시라고 권했죠. 하루 중 가장 낮은 아침 체온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2주간 기록하셨는데 평균 35.5도였어요. 원산보다 낮았던 거죠. 그때부터 체온 올리는 습관을 시작하셨고 석 달 뒤엔 감기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체온 재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본인 체온이 얼마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로 체온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돼서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안 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국내 건강기관 자료에서도 저체온과 말초순환저하의 연관성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건 단순히 추위를 느끼는 게 아니라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70세 박순자님은 여름에도 손이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에도 손이 시려서 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셨대요. 겨울엔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잘 정도였고요. 그분한테 하루 30분만 가볍게 걷기를 권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만 쌓이니까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손끝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집에만 계시면 혈액순환이 더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진대사가 저하된다는 겁니다. 체온이 낮으면 에너지 생산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한 거죠. 기초대사와 체온은 정말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몸이 열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건데 체온이 낮다는 건 그 과정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67세 이정남님은 충분히 자도 늘 피곤했습니다. 8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졸렸대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시간을 맞춰보시라고 했죠. 특히 야식을 끊으셨어요. 야식은 체온 회복을 방해하거든요. 밤에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하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나요? 아침부터 피곤하다면 체온과 신진대사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네 번째로 같은 바이러스에도 자주 무너집니다. 왼흡하는 속도 차이가 회복 기간을 좌우하거든요. 체온이 정상인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빠르게 반응해서 초기에 잡아냅니다. 근데 체온이 낮으면 반응 속도가 느려서 바이러스가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감기가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는 겁니다. 669세 최문수님은 1년에 감기를 4번이나 겪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감기에 시달렸어요. 제가 따뜻한 물을 습관화해 보시라고 권했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특히 식사 중 찬물은 절대 피하시라고 했습니다. 위가 차가워지면 소화도 안 되고 체온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6개월 지나니까 감기 횟수가 1년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감기 후 회복이 예전보다 느리신가요? 그럼 체온부터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소화 기능 약화입니다. 속이 차가우면 면역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어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영양 흡수도 안 되고 그러면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 재료가 부족한 겁니다. 소화 기능과 체온 유지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배가 차가우면 소화효소 활동이 둔해져서 음식이 제대로 분해가 안 돼요. 65세 정미라님은 늘 배가 차가웠습니다. 손으로 배를 만져보면 얼음장 같았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스도 자주 차고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국물 위주로 식사를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된장국이든 미역국이든 국물이 있는 음식으로요. 과식은 절대 금물이고요. 배가 차가운 상태에서 과식하면 더 안 좋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배에 온기가 돌고 소화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식후 더부룩함 자주 느끼시나요?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체온 인식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추위를 못 느끼는 것도 위험 신호예요. 체온 조절 감각이 둔해지는 건 노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추우면 바로 느끼고 옷을 껴입는데 나이 되면 추운 줄도 모르고 얇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몸이 추위를 감지 못하니까 체온이 떨어져도 대응을 안 하는 거죠. 42세 김상진님은 겨울에도 얇게 입고 다니셨습니다. 주변에서 춥지 않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셨대요. 근데 손을 만져보면 얼음장이었어요. 몸은 추운데 감각이 둔해진 거죠. 그래서 계절에 맞게 보온을 확실히 하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더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겨울엔 목도리, 모자, 장갑 다 챙기시고 여름에도 냉방 있는 곳에선 가디건을 꼭 걸치시라고 했어요. 추위에 둔감해지셨나요? 그럼 더 신경 써서
보온하셔야 합니다. 이제 왜 체온 관리가 중요한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체온 하나가 면역부터 소화까지 전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다음으로는 실제로 체온을 올리는 생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침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하루 체온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밤새 체온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찬물을 마시면 속이 더 차가워지고 하루 종일 체온이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속부터 따뜻해지면서 체온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식도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40도 전후로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것만 실천했는데도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침 첫 습관은 무엇인가요? 만약 찬물이나 커피로 시작하셨다면 내일부터 따뜻한 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반신욕을 추천드립니다.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빠르게 회복시켜요.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배꼽까지만 담그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물에 전신을 담그면 심장에 부담이 가니까 반신욕이 좋습니다.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땀이 과하게 나면 중단하시고요. 주 3회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 욕조가 없으면 족욕도 괜찮아요. 발만 담가도 온몸이 따뜻해지거든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반신욕 시작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집에서 목욕 자주 하시나요? 샤워만 하시지 말고 가끔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보세요. 세 번째는 배와 목 보온입니다. 이 두 부위가 핵심이에요. 배는 장기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목은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배가 차가우면 소화도 안 되고 전체 체온이 떨어지고요. 목이 차가우면 뇌로 가는 혈액이 차가워져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여름에도 냉방이 강한 곳에선 조심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 직접 맞으면 금방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얇은 복대나 배꼽밴드 하나 차고 계시고 가디건이나 스카프를 항상 준비하세요. 겨울엔 당연히 목도리 필수고요. 이렇게 배와 목만 따뜻하게 해도 전체 체온이 확 올라갑니다. 에어컨 바람 힘드신가요? 그럼 항상 보온 준비를 하고 다니세요. 네 번째로 체온 올리는 음식을 챙겨 드세요. 생강, 마늘, 대추가 대표적인 체온 식품입니다. 생강은 몸속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마늘은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대추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보충해주고요. 이런 식재료들을 차로 끓여 드시거나 요리에 소량 넣어 드시면 됩니다. 바다 섭취는 금물이에요.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고 마늘도 과하면 위에 부담이 가거든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강차 한 잔, 마늘 한두 쪽 정도면 충분해.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매일 아침 대추차 한 잔씩 드시고 체온이 올라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뜻한 음식 즐겨 드시나요? 찬 음식보다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체온 조절이 정상적으로 돼요.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회복되거든. 수면 중에 체온이 조절되고 면역세포도 재정비되고 에너지도 충전됩니다. 근데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모든 게 엉망이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 12시에 자서 아침 12시에 일어나든 밤 12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든 본인한테 맞는 시간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리듬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리듬을 익혀서 체온 조절을 제대로 하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엔 음식을 먹지 마세요. 밤늦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하고 체온 회복도 안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야식만 끊었는데 아침 체온이 올라갔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섯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을 움직이면서 열이 생성되거든요. 체온을 올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바로 걷기예요. 아침에 걸으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저녁에 걸으면 잠이 잘 와요. 본인한테 맞는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빨리 걷거나 오래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주변 구경하면서 걷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중에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고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분이 계셨어요.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면서 혈관이 수축돼요.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손발이 차갑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따뜻해져요.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5분만 조용한 곳에서 눈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뭐든 좋아하는 걸 하시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몸이 편안해지거든요. 8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이 생성되고 체온도 올라가요.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도 몸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겨울에 햇볕 쬐는 게 중요해요. 겨울엔 날이 추워서 집에만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체온이 더 떨어지거든요. 날씨 좋은 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서 보세요. 창문 너머 햇볕은 효과가 적어 직접 피부에 닿아야 비타민도 생성되고 체온도 올라갑니다. 산책하면서 햇볕 쬐면 일석이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한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체온을 놓쳤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체온을 방치하면 감기는 반복되고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손발은 차가워지고 소화는 안 되고 면역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악순환이에요. 반대로 체온을 지키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빨라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편안해져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건 이겁니다. 체온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체온이 낮으면 면역세포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감기가 잦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추위도 못 느낍니다.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체온만 올려도 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반신욕, 배와 목 보온, 체온 올리는 음식,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 햇볕 쬐기. 이 중에 하나만 실천해도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여러 개 함께 실천하면 더 빠르게 좋아지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체온 측정하세요. 체온계 하나 준비하시고 아침마다 재보는 거예요. 본인 체온이 얼마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것만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이라고요. 체온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과 겨울 체온 관리가 왜 다른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계절마다 체온 관리 방법이 다르거든요. 여름엔 냉방 때문에 오히려 체온이 더 떨어질 수 있고 겨울엔 건조함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런 계절별 체온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체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